광어 다운샷 바늘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다릅니다. 버리지 말고 꼭 챙겨 오세요. 헹궈주면 돼요. 조금씩 띄어서 말려줍니다. 이렇게 끼워졌습니다. 수봉언니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유익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2023년 첫 외수질 낚시 스타트를 끊고 왔는데 그때 좀 수온이 좀 많이 오르지 않아서 새우들이 조금 비실비실거리고 잘 죽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필살기를 챙겨간 광어 다운샷 웜이 좀 잘 먹혔었는데 몇몇 봉구님들이 좀 궁금해 하셨습니다. 외수질 바늘에는 웜을 어떻게 끼우는지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짤막하게 영상을 하나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외수질 낚시에서 광어 다운샷 웜 어떻게 끼우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우선은 제가 봉구님들한테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광어 다운샷 낚시를 다녀와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다녀와서 제가 안 씻더라도 꼭 이렇게 장비들은 꼭 씻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씻지 않았습니다. 네, 자, 열어볼게요. 좀 엉망이죠? 네, 그냥 낚시하고 나서 촬영 장비 막 정리하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막 들고 옵니다. 일단은 자, 보면은 이렇게 바늘 자국이 나 있죠. 대부분도 벌려보면 바늘 자국이 나 있죠. 근데 꼬리가 뭐 잘리지 않거나 뭐 엄청 심하게 찢어지지 않는 이상 웜을 그냥 챙겨 오세요. 버리지 말고 챙겨 오세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외수질 바늘에 끼워질 부분은 광어 다운샷 바늘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다릅니다. 이 앞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꼭 챙겨 오세요. 이거 다이소에서 구매한 겁니다. 3,000원에. 사용한 웜들을 이렇게 헹궈줄 거예요. 염분 제거를 해줘야지 그래도 몇 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염분 제거를 하지 않으면 다시 사용할 때도 굉장히 좀 찝찝합니다. 자, 이렇게 웜들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뭐 사용한 뭐 립그립, 플라이어, 뭐 가위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뭐 다 헹궈줍니다. 헹굴 거는 다 헹굴게요. 자, 미온수 아니면 차가운 물로 헹궈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웜을 좀 정리를 해서 건조를 시켜줘야 합니다. 생각보다 얘네들 좀 금방 말라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이유는 얘네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물이 듭니다. 물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띄어서 말려줍니다. 이렇게 저는 뭐 하루 정도 이렇게 놨다가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외수질 낚시나 우럭침산 낚시 갈 때 예비용으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침산 낚시 가서 간혹 미끼가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남들한테 빌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예비용으로 웜을 좀 챙겨갑니다. 광어 다운샷 할 때 잘 먹었던 웜들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어차피 그런 거 위주로 또 제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밖에 안 나옵니다. 제 사용이. 자, 이제 바늘에 웜을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성채비를 저도 사용을 합니다. 바늘 멜 시간도 없고 뭐 기둥줄 만들 시간도 없어서. 네, 보통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늘 호수는 20호 아니면 22호입니다. 20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캐치커로 바늘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웜은 제가 저번에 잡았던 거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농어랑 광어랑 우럭이랑 뭐 이렇게 잡았던 웜들이에요. 다미키 모터오일 레드고요. 그 다음에 버클리 만세기 웜입니다. 보통 이렇게 외수질 기성채비를 사면 기둥줄만 있거나 아니면 바늘만 있거나 아니면 기둥줄 플러스 바늘까지 같이 있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바늘은 따로 사고 기둥줄은 슬리브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용은 안 해요. 그런 게 생각보다 더 많이 엉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없이 이렇게 구슬만 이렇게 있는 거 사용을 해요. 낚시는 어디까지나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팩트는 어쨌든간 웜을 끼우는 방법이니까 자, 보통
외수질 바늘은 세이코 바늘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정교한 바늘을 사용을 합니다. 자, 한번 끼워볼게요. 자, 우선은 웜 머리 앞쪽 가운데를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를 시켜서 여기 가운데 배 부분, 앞부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웜을 밀어 넣을 때 바늘에 목줄 매듭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구멍 뚫은 거에다가 이렇게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들어갑니다, 이게. 자, 이렇게 넣어서 끝까지 밀어주세요. 끝까지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고 바늘을 돌립니다. 바늘을 돌려서 바늘이 나오는 위치를 확인을 해줍니다. 확인을 해주고 웜을 벌려서 웜 등의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뭐 살짝 모양은 좀 이쁘진 않아도 뭐 고기 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뭐 이 웜 모양이 뭐 이렇게 조금 이상해가지고 고기가 안 오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네, 올 것들은 다 옵니다. 네, 제 경험상 그랬고요. 이렇게 끼우면 끝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자, 이게 바늘마다 조금씩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웜 모양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 또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똑같이 가운데로 관통시키고요. 앞에 조금만 이렇게 절반만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아까는 여기 배 끝 부분으로 관통을 시켜서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끝까지 밀어주고 목줄 매듭 있는 거 똑같이 안으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고 똑같이 바늘 위치 확인해가지고 등 위로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은 모양이 더 예쁘긴 한데 사실 바늘이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웜 끼우는 거 끝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브랜드인 버클리 걸로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자, 버클리 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에 관통을 시켜서 배 부분으로 나옵니다. 배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고 목줄 바늘하고 매듭한 거 끝에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올 위치 확인해서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끼워줬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전에 사용했던 광어 다운샷 때 사용했던 구멍 위치랑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지금. 자,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넣고 중간에서 나오고 원 밀어 넣고 옆에 목줄 매듭한 거 같이 밀어서 넣어주시고 상태에서 바늘 나올 위치 확인하고 끼워서 등 가운데 부분으로 나올 수 있게 해서 딱 이렇게 끼워줍니다. 지금 이거 두 번째 방법으로 했을 때 바늘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웜도 이렇게 살짝 좀 밑으로 쳐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바이트 받을 거 다 받습니다. 뭐 웜이 심각하게 막 꼬부라지지 않는 이상 크게 상관이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웜 자체를 액션이 잘 나오게 만들었고 그거를 정확히 끼워줘야지 액션이 잘 나오는 웜들도 있을 건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트리거 X, 버클리, 그다음에 다미끼
뭐 요런 애들 다 요런 식으로 해서 다 잡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예쁘게 끼우시고 싶으면 첫 번째 방법으로 하시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자, 이 채비의 장점은 새우가 수온이 좀 안 맞아서 좀 비실비실하거나 자꾸 죽을 때 사용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강어 다운샷 웜 사용을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경제적인 효과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우 같은 경우는 입질이 들어오면 뭐 새우가 잘라지거나 아니면은 뭐 쉽게 죽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그냥 먹어서 고기가 먹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입질을 받으면. 근데 광어 다운샷 웜을 사용하게 되면은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스바이트가 되어도 그 다음에 미스쿵이 되어도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생미끼 싫어하시는 분들 생미끼를 만지지 않아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게 물속에서 이제 채비를 이제 담가보면 물속에서 이렇게 뺑그르뺑그르 돕니다. 네. 광어 다운샷 원 같은 경우는 쇼크리더에 직접적으로 바늘을 매듭하고 거기다가 웜을 끼우거나 기성채비도 거의 그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웜이 그냥 육안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딱 서 있죠. 네, 그렇죠. 물에 들어가도 이렇게 서 있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뺑그르뺑그르 돌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래갖고 이게 먹겠어? 이렇게 하는데 잘 먹더라고요.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잡지 못했다고 하면은 솔직히 이 영상을 올릴 필요가 없고요. 네,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 크게 저는 이렇게 막 되는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자, 그리고 활성도가 좋을 때에는 생미끼가 반응이 더 좋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웜을 버리시고 생새우를 달아주세요. 네, 생새우가 잘 먹힐 때에는 웜이 크게 반응이 없습니다. 네, 이제 수온이 좀 많이 올라가고 활성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새우가 더 잘 먹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처럼 조금 저수온기일 때 웜을 좀 사용하시면 좋고 그런 날 뭐 예를 들어서 생미끼가 진짜 전혀 반응이 없거나 잡어만 너무 붓거나 뭐 이런 경우일 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우럭 침선 갔을 때에도 이렇게 웜 사용해서 우럭 굉장히 많이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뭐 노래미도 많이 잡았었고요. 7인치 웜을 이렇게 해서도 잡아봤습니다. 자, 부모님들, 낚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마음 편히 좀 즐기는 마음으로 항상 낚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외수질 낚시 가서 광어 다운샷 웜으로 좀 낚시를 진행을 해보시고 싶으실 때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좀 즐거운 낚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지만 좀 글로는 설명하기엔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짤막하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저는 이렇게 중간중간 제가 좀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있고 좀 좋은 정보가 있을 때 틈틈이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부모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모님들, 저는 또 재밌고 유쾌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 뽕빵.